안녕하세요. 71세 된 박정숙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정말 기가 막혀서 그래요. 며느리라는 작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아직도 믿어지지 않거든요. 3년 전에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는데 그날도 몸이 좀 안 좋아서 며칠째 제대로 못 먹고 있었어요. 냉장고에 김치하고 된장만 있고 밥 해먹을 기운도 없어서 아들 집에 갔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식당 가서 사 드세요. 저희도 바쁘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71세 시어머니가 3일을 굶어서 음식 달라고 했는데 식당 가서 사 먹으라고 하다니. 그것도 현관문 앞에서 문전박대를 하더라고요. 그때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내가 이 며느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줬는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 아들한테 전화해도 엄마 은정이가 요즘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숨기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사실 저는 뉴욕에서 25년 동안 살았어요. 88 올림픽 끝나고 얼마 안 돼서 남편하고 아들하고 같이 미국으로 건너갔거든요. 그때 아들이 중학생이었는데 미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받게 해주고 싶어서 무작정 갔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퀸즈 플러싱에서 작은 한식당 하나 차렸는데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거든요. 남편은 낮에는 건설 일 나가고 저녁에 와서 식당 일 도와주고. 정말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썼다고 할까요? 그런데 운이 좋았어요. 95년쯤에 맨하탄에 상업용 빌딩 하나가 매물로 나온 거예요. 33가에 있는 건물인데 그때 한인 부동산 브로커가 이거 나중에 돈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처음에 반대했어요. 우리가 무슨 맨하탄 빌딩을 사냐 미쳤냐 그러면서. 그런데 저는 뭔가 확신이 있었어요. 맨하탄이 개발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식당 담보로 잡고 대출받아서 그 빌딩 지분 50%를 샀어요. 그때가 150만 달러였나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한 일이었죠. 처음 3년은 지옥이었어요. 임차인들이 자꾸 나가고 은행 이자는 매달 갚아야 하고. 식당 매출도 줄어들고 아들 사교육비도 줄여야 했어요. 그때 정말 후회 많이 했어요. 남편하고도 많이 싸웠고 한인교회에서도 무리한 투자했다고 수군거리더라고요. 은행에서 추가 대출 거절당했을 때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98년쯤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맨하탄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우리 빌딩 주변에 큰 회사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임대료도 2배로 올릴 수 있었고 빌딩 시세도 계속 올랐어요. 2013년에 남편하고 한국 들어올 때까지 그 빌딩에서 나오는 수익만으로도 한 달에 5,000달러는 받았어요. 한국 돈으로 500만 원 넘게 매달 들어왔거든요. 한국 와서도 그 빌딩은 계속 갖고 있었어요. 관리회사 맡겨두고 매달 임대 수익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남편 살아있을 때는 둘이서 그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아들 결혼할 때도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그냥 조용히 살려고 했어요. 아들한테도 미국에 빌딩 있다는 얘기 안 했거든요. 괜히 돈 때문에 가족 관계가 틀어질까 봐서요. 월급쟁이인 아들이 돈 욕심낼까 봐 그냥 국민연금하고 조금씩 모아둔 예금으로만 사는 척했어요. 압구정동 빌라도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싼 거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런데 이 며느리가 점점 저를 우습게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는 돈도 없으시면서 무슨 압구정동에 사세요. 국민연금 45만 원 받으시는 분이 뭘 그렇게 잘난 척 하세요. 이런 식으로 대놓고 무시하더라고요. 심지어 손자 손녀들 앞에서도. 할머니는 돈 없으니까 할머니한테는 비싼 거 사달라고 하지 마. 이런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정말 참을 만큼 참았어요. 남편 없는 늙은 시어머니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그날 3일을 굶고 가서 음식 달라고 했는데 문전박대 당하고 나서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제 이 며느리한테 제대로 보여줘야겠다 싶더라고요. 다음날 바로 뉴욕에 있는 관리회사에 전화했어요. 빌딩 매각 진행해 주세요 했더니 시세가 3천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 지분이 50%니까 1,500만 달러 받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 돈으로 200억 정도 되는 거죠. 25년 전에 150만 달러 주고 산 게 10배가 된 거예요. 매각 진행하는데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 한 달 동안 며느리는 계속 저를 무시했어요. 손자 생일 때도 할머니는 용돈 적게 주시니까 기대 안 해 이런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드디어 매각이 완료됐어요.
뉴욕에서 돈이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을 때 정말 후련했어요. 이제 이 며느리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시간이 온 거죠. 토요일에 아들 집에 갔어요. 며느리가 또 어머니 오셨네요. 저희 나갈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러면서 달갑지 않은 표정 짓더라고요. 은정아 잠깐 앉아봐. 저 바쁜데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 마지못해 앉는 며느리한테 은행 통장 보여줬어요. 외환은행 달러 통장인데 잔고가 1,500만 달러로 찍혀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처음에는 뭔지 몰랐어요. 이게 뭐예요? 내 통장이야. 어머니 장난하지 마세요. 이게 뭔 1,500만 달러예요. 그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25년 전에 뉴욕에서 빌딩 투자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매각한 얘기까지. 며느리 얼굴이 점점 파래지더라고요. 이게 진짜예요? 외환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해봐. 한국 돈으로 얼마예요? 200억 정도 되지. 그 순간 며느리가 무릎 꿇고 주저앉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큰 부자신 줄 몰랐어요. 울면서 불러대는 며느리 보니까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돈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태도가 180도 바뀌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의 본성이 딱 드러나는 거죠. 은정아,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3일 굶고 가서 음식 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지?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 모습 보니까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 싶어서. 아들도 그때 와서 상황을 알게 됐는데 어머니한테 왜 지금까지 숨겼냐고 하더라고요. 너희들이 돈 때문에 이상해질까 봐서 그랬다. 그래도 말은 해주셔야죠. 그 이후로 며느리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매일 안부 전화 오고 맛있는 거 해놨다고 오라고 하고.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어머니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정말 180도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명절 때도 오지 말라는 눈치 주더니 이제는 매주 와서 함께 식사하자고 하고. 손자 손녀들한테도 할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할머니한테 잘 해드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 바꿔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며느리가 저한테 투자 조언까지 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요즘 주식 투자 어떤 게 좋을까요? 어머니 부동산 투자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25년 동안 뉴욕에서 개고생해서 번 돈인데 마치 제가 투자의 신인 것처럼 떠받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웃긴 건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시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뉴욕에서 부동산 투자로 대박 나셨어요. 전에는 우리 시어머니는 연금으로 겨우 사시는 분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다른 소리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기분이 복잡해요. 물론 며느리가 이제 잘해주는 건 좋지만 이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건지 의심스럽거든요.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뀐 거니까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해진 건 제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가족 모임에서도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뭘 결정할 때도 저한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아들도 그동안 미안했다고 하면서 어머니 말씀 안 듣고 며느리 편만 든 걸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어요. 돈이 있어서 대단한 게 아니라 엄마니까 대단한 거였는데 그걸 몰랐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참고만 살았나 싶어요. 굳이 숨기고 살 필요가 있었나. 그동안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면서도 참아야지 했는데 돈이 있다는 걸 알려주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걸 보면 참 씁쓸해요.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됐고 가족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에요. 200억이라는 게 제가 쓰기에는 너무 큰 돈이거든요. 남편 살아있을 때는 둘이서 상의해서 결정했는데 이제는 혼자 결정해야 하니까 부담스러워요. 아들은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저희는 바라는 거 없어요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도 의심스럽고요. 며느리도 겉으로는 어머니 뜻대로 하세요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상속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요즘 고민 중인 게 이 돈을 사회에 기부할까도 생각해봤어요. 제가 평생 검소하게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많이 쓸 일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들한테 아무것도 안 남겨주는 것도 좀 그렇고. 한편으로는 뉴욕에서 25년 동안 개고생해서 번 돈인데 왜 내가 눈치 보면서 써야 하나 싶기도 해요. 제가 벌어서 제가 쓰는 게 당연한 건데 가족들 눈치 보느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씩 쓰기 시작했어요. 좋은 음식도 먹고 여행도 다니고. 며느리가 어머니 돈 아끼세요라고 하면 내 돈 내가 쓰는데 왜 아껴야 해? 이렇게 답해줘요. 지난주에는 손자 손녀들 용돈도 좀 많이 줬어요. 손자한테는 100만 원, 손녀한테도 100만 원 줬더니 얼마나 좋아하던지. 예전에는 명절 때 10만 원 주면 이것밖에 안 주세요? 라는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5만 원만 줘도 할머니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행복인가 싶어요. 돈 때문에 달라진 관계들이 진짜 관계일까요? 며느리가 지금 저한테 잘해주는 게 진심일까요? 남편 살아있을 때는 이런 고민 안 했는데 혼자가 되니까 모든 게 복잡해지더라고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는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 참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할 말은 다 해요. 은정아, 내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잊지 않았어. 그때 3일 굶고 가서 음식 달라고 했을 때 기억나지?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며느리가 내 어머니 하면서 고개 숙이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어머니가 뭘 그러세요라고 대꾸했을 텐데 이제는 감히 그러지 못해요. 돈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건지 새삼 느껴요.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하루아침에 180도 바뀐 걸 보니까 결국 이 세상은 돈이 전부구나 싶어서 씁쓸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25년 동안 뉴욕에서 개고생해서 번 돈이니까 당당하게 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요? 요즘은 교회에서도 저를 다르게 대해요. 예전에는 정숙 권사님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정숙 권사님, 식사 한번 같이 해요. 정숙 권사님, 상담 좀 받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분 좋았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것도 다 돈 때문이구나 싶어서 복잡해져요. 진짜 저를 좋아해서 그러는 건지 돈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그래서 요즘은 정말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누가 진심으로 대해주는 건지 누가 돈 때문에 접근하는 건지 구분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오랜 친구 한 명이 연락했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인데 정수가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이 친구는 제가 돈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냥 예전처럼 편하게 대해 주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런 친구들이 진짜 친구구나. 돈이 있든 없든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지금은 가족들과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요. 며느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돈 때문에 그러는구나 생각하니까 진심으로 고마워하기 어려워요.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보다 훨씬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는데 이것도 순수한 마음인지 의심스러워요. 그래도 손자 손녀들은 아직 어리니까 진심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용돈 많이 주니까 좋아하는 거겠지만 그래도 진짜 할머니를 좋아하는 마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제 나이가 71세거든요. 아무리 건강해도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쓸지 빨리 결정해야 해요. 아들한테 다 물려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며느리가 더 우쭐해질 것 같고요. 사회에 기부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아들이 서운해할 수도 있고요. 요즘 생각해보니까 제가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나 싶어요. 뉴욕에서 식당 하면서 정말 힘들었지만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가족이 함께 있었고 목표가 있었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거든요. 지금은 돈은 많지만 뭔가 허전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잘해주는 것도 다 돈 때문인 것 같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 가지 확실한 건 며느리한테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참았던 게 얼마나 억울했는지 이제야 속이 시원해졌어요. 며느리가 지금은 어머니 하면서 떠받들지만 진심은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도 겉으로라도 예의를 지키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요. 앞으로 이 돈을 어떻게 쓸지는 더 고민해 봐야겠어요. 일단은 제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건강 관리에 투자하려고 해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는데 쓰고 싶어요. 며느리 때문에 속상했지만 덕분에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돈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다르게 대하는지 확실히 봤거든요. 이제는 누구든 함부로 저를 대하지 못해요. 71세 할머니지만 200억 있는 할머니거든요. 며느리도 이제는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아들도 저한테 존댓말 써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최소한 무시당하지는 않는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동안 참고 살았던 제가 바보였나 싶기도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하고 싶은 것 하고 가고 싶은 곳 가고. 200억이면 제가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며느리가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 잘해줘도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적당히 지내려고 해요.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돈 하나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아요. 71세지만 당당하게 살 거예요.